숫집 소녀와 불의 철학. 인류와 함께하는 불꽃. 제19편 꺼진 불씨를 다시 살리는 손길. 새해가 밝은 지 일주일이 지난 1월 초 명화는 공주시내 도서관에서 심리학 관련 책들을 읽고 있었다. 시장에서 분노한 남성을 도운 후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어졌기 때문이다. 불의 철학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마음의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오후 3시경 명화는 잠시 쉬려고 도서관 밖 벤치에 앉았다. 겨울 해가 따스하게 내리쬐는 조용한 공간이었다. 그때 옆 벤치에 앉아있던 30대 초반의 남성이 눈에 띄었다. 깔끔하게 정돈된 옷차림이지만 어딘지 모르게 기운이 없어 보였다. 그는 하늘을 멍하니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고 있었다. 명화는 그의 표정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슬픔을 느꼈다. 마치 마음속의 불이 완전히 꺼져버린 것 같았다. 저분은 분노의 불도 아니고 뭔가 다른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명화는 고민했다. 모르는 사람에게 말을 걸어도 될까? 하지만 지난번 시장에서의 경험이 용기를 주었다. 안녕하세요. 혹시 괜찮으시면 옆에 앉아도 될까요? 남자는 고개를 돌리며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날씨가 좋네요. 명화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그런가요? 저에게는 모든 게 다 회색으로 보여서. 남자의 목소리에는 깊은 무력감이 배어 있었다. 회색으로 보인다고요? 네, 하늘도 나무도 사람들도. 아무것도 아름답게 보이지 않아요. 마치 세상의 모든 색깔이 사라진 것 같아요. 명화는 직감적으로 알았다. 이 사람은 우울증을 앓고 있구나. 언제부터 그렇게 느끼셨어요?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일시적인 줄 알았는데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요. 남자는 자신도 모르게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이 어린 소녀에게서 묘한 안정감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요.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모든 게 의미 없어 보이고. 정말 힘드셨겠어요. 명화는 진심으로 공감하며 말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사람의 마음이 손에 잡힐 듯 생생하게 느껴졌다. 혹시 이름이 뭐예요? 저는 명화라고 해요. 저는 김상준이에요. 좋은 이름을 가지고 계시네요. 명화는 잠시 생각하더니 물었다. 상준 씨, 혹시 예전에 좋아했던 일이나 즐거웠던 기억이 있나요? 글쎄요. 대학 때 사진 찍는 걸 좋아했어요. 특히 일출이나 일몰 같은. 그때는 어떤 기분이셨어요? 그때는 세상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매 순간이 소중하고 의미 있어 보였고. 상준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작은 활기가 돌았다. 그럼 마음속에 그 기억의 불씨가 아직 남아있는 거네요. 불씨요? 네, 저는 불의 철학을 공부하는데 사람의 마음에도 불이 있다고 생각해요. 희망 씨의 마음속 불이 지금은 거의 꺼져가고 있지만 완전히 꺼진 건 아닌 것 같아요. 명화는 부드럽게 설명했다. 우울증은 마음의 불이 약해진 상태예요. 하지만 불씨가 남아있으면 다시 살릴 수 있어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상준의 눈에 작은 기대감이 스쳤다. 천천히 해보세요. 우선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오늘 저녁 노을을 한번 보시는 건 어때요? 노을을요? 네, 예전에 사진 찍을 때처럼요. 카메라는 안 가져가셔도 되고 그냥 10분만 바라보세요. 그 10분 동안은 다른 생각 말고 오직 노을의 색깔에만 집중해보세요. 상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해가 뜨는 걸 보세요. 매일 조금씩 자연의 불빛을 마음에 담아보세요. 자연의 불빛이요? 네, 태양도 불이고 모닥불도 불이고 심지어 반딧불이도 불이에요. 그런 자연의 불을 보면서 마음속 불씨를 천천히 키워나가는 거예요. 명화는 계속해서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했다. 그리고 깊게 숨을 쉬어보세요. 숨을 들이마실 때는 따뜻한 빛이 몸 안으로 들어온다고 상상하고 내쉴 때는 어둠과 무기력함이 빠져나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상준은 명화의 말을 따라 천천히 호흡해봤다. 정말로 마음이 조금 편해지는 것 같았다. 신기해요. 정말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더 중요한 질문을 해볼게요. 상준 씨는 살아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살아가는 이유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더 괴로운 것 같아요. 그럼 다른 질문을 해볼게요. 상준 씨가 사라지면 슬퍼할 사람이 있을까요? 상준은 잠시 생각했다. 부모님이. 그리고 몇 명의 친구들이.
그럼 상준 씨는 그분들에게 소중한 존재인 거네요. 명화는 상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제가 만난 어떤 스님 말씀으로는 우리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주는 거래요. 상준 씨도 지금은 모르시겠지만 분명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빛이에요. 정말 그럴까요? 그럼요. 그리고 상준 씨가 다시 건강해지면 지금과 같은 어려움을 겪는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거예요. 자신이 겪어본 고통이 있어야 다른 사람의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상준의 눈에서 처음으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희망의 눈물이었다. 고마워요, 명화 씨. 정말 오랜만에. 마음이 조금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천천히 하세요.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매일 조금씩 마음의 불씨를 키워나가시면 돼요. 명화는 자신의 블로그 주소를 적어주었다. 여기에 불과 마음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도움이 될 것 같으면 읽어보세요. 상준과 헤어진 후 명화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오늘의 대화를 통해 자신도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상대방의 마음이 마치 투명하게 보이는 것 같았고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자연스럽게 알 수 있었다.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었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명화는 계속 생각했다. 시장에서 만난 분노한 남성, 그리고 오늘 만난 우울한 상준 씨. 두 경우 모두 상대방의 마음을 읽고 적절한 말을 건넬 수 있었다. 그날 밤 명화는 부모님과 진로에 대해 이야기했다. 엄마, 아버지, 저 상담 심리학을 공부하고 싶어요. 상담 심리학? 네, 오늘 우울증을 앓고 있는 분을 만났는데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더 전문적으로 배우면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정기수가 물었다. 그럼 대학은 어디로 갈 생각이니? 서울대 심리학과나 연세대 상담심리학과를 생각하고 있어요. 불의 철학과 심리상담을 결합하면 새로운 치료법을 만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순이는 딸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좋은 생각이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렴. 그날 밤 명화는 새로운 블로그 글을 썼다. 제목은 꺼진 불씨를 다시 살리는 손길, 우울증과 희망의 불. 오늘 희망가명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의 마음속 불은 거의 꺼져가고 있었지만 작은 불씨는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우울증은 마음의 불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돌보면 다시 밝은 불꽃으로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화는 자연의 불빛을 활용한 우울증 치료법, 호흡을 통한 마음 다스리기, 그리고 존재의 의미 찾기에 대해 자세히 썼다. 저는 앞으로 심리상담을 전문적으로 공부해서 더 많은 분들의 마음속 불씨를 되살리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불의 철학과 현대 심리학을 결합한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하는 것이 제 꿈입니다. 그날 밤 꿈에서 명화는 거대한 숲을 보았다. 어떤 나무들은 활활 타오르고 있었고 어떤 나무들은 꺼져가고 있었으며 어떤 나무들은 완전히 재가 되어 있었다. 그런데 재가 된 나무들도 자세히 보니 작은 불씨가 남아 있었다. 명화는 꿈속에서 그 불씨들을 하나하나 불어서 다시 살려냈다. 꿈에서 깨어난 명화는 알았다. 자신의 진정한 소명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꺼져가는 불씨를 다시 살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자신이 평생 해야 할 일이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는 불의 철학만으로는 부족했다. 전문적인 심리학 지식과 상담 기법을 배워야 했다. 명화는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갈 준비를 시작했다.